나는 항상 생각했다. 인생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열심히 하면 보상받을 거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밤새워 자소서를 쓰고 모의 면접을 연습하며 버틴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나를 어디론가 데려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그 빌어먹을 면접날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서울의 번화가, 강남역 근처의 그 화려한 빌딩으로 향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입사 면접이었다. 광고는 완벽했다. 연봉 6천만 원, 복지 최상, 미래를 약속하는 그 모든 말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택시를 타고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며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늦지 않게 서둘렀다. 문패에 새겨진 회사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다. 문을 두드리자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침묵. 문을 밀어보니 안쪽은 먼지 쌓인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 버려진 모니터, 찢어진 포스터,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회사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모집 담당자라는 여자 목소리였다. 아, 지원자분이시죠? 죄송하지만 회사 상황이 바뀌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바뀌었다고? 이게 바뀐 상황인가? 나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면접 일정은 어제까지 확인됐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오래된 정보예요. 이제 연락처도 바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이게 나의 노력의 끝인가? 2년간의 실업, 가족의 비아냥,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게 헛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내 안은 어둠뿐이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빨리 취직이나 해. 아버지는 이미 포기한 눈빛으로 신문을 보셨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대학 시절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밤을 새워 공부한 건 그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울음은 곧 분노로 변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다음 날 나는 그 회사를 검색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스는 3개월 전 파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왜 모집 광고가 아직 온라인에? 왜 내 자소서가 읽혔고 왜 전화로 면접을 약속했나? 나는 광고 사이트를 파헤쳤다. 익명의 업체가 올린 거짓 광고였다. 취업 사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속아 돈을 날리고 시간을 버린 사기. 나는 그들의 피해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내 이력서에 적힌 개인정보, 은행 계좌 번호까지 제출한 그 서류들. 만약 그게 유출됐다면?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웠다. 포럼을 뒤졌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그곳에서 나는 알게 됐다. 이 사기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뒤에 대형 에이전시가 있었다. 드림잡 코퍼레이션. 그들은 가짜 회사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집하고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블랙마켓의 중개자였다. 내 분노는 이제 구체적인 이름으로 향했다. 드림잡.
그 이름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평범한 28살 청년일 뿐이었다. 무기력함이 다시 덮쳤다. 그러나 그 무기력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젠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그 불씨는 점점 커졌다. 나는 드림잡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인터넷을 헤집었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깨끗했다. 합법적인 취업 에이전시처럼 보였다. 하지만 포럼의 피해자들은 증언했다. 면접 가보니 빈 사무실이었다. 돈을 요구하더라.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다. 나는 그 증언들을 모았다. 스크린샷, 이메일, 통화 녹음. 내 증거 목록이 쌓일수록 분노가 날카로워졌다. 왜 나만? 왜 우리 같은 젊은이들만? 집에서 엄마는 여전했다. 아직도 취업 안 했어? 이 나이에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족의 희망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들이 무거운 족쇄였다. 이제 그 족쇄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나부터 살아야 해. 어느 날 포럼에서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드림잡 내부자야. 관심 있으면 만나자. 이 심장이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를 정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그 남자는 40대 중반, 피곤한 눈빛의 샐러리맨이었다. 김 과장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너 같은 피해자 많아. 나도. 엮여서 그는 내부 문서를 보여줬다. 드림잡의 CEO, 박민준. 그는 취업시장의 킹메이커로 불렸다. 하지만 뒤에서는 사기꾼이었다. 가짜 회사 10곳을 운영하며 매년 수억을 챙겼다.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박 사장은 가족도 없어. 돈만 쫓아. 하지만 최근에 딸이 생겼대. 그 애가 약점일지도. 나는 그 말을 새겼다. 약점. 복수의 시작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그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낸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그는 왜 나를? 나도 피해자야. 아내가 자살했어. 사기 때문에 빚이 쌓여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고통이 연결되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박민준의 얼굴을 검색했다. 50대 초반, 매끈한 미소의 남자.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역겹다. 나는 그의 삶을 파헤쳤다. 이혼한 전처, 최근 재혼한 젊은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딸. 소셜미디어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행복한 척.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훔친 미래를 내가 빼앗을 거야. 다음 주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사장의 딸 이름은 박서연. 6개월 된 아기야. 병원 기록이 있어. 병원. 나는 물었다. 뭐 때문에? 조산. 스트레스 때문이래? 박 사장이 괄호로 웃음이 나왔다. 괄호. 내 사기의 결과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드림잡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해킹은 아니지만 공개된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며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대면하자. 박민준을 만나기로 한 날, 비가 쏟아졌다.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었다. 드림잡 코퍼레이션의 로비는 화려했다. 유리병 너머로 바쁜 직원들이 보였다. 나는 피해자 상담이라고 거짓으로 예약했다. 비서가 나를 안내했다. 박 사장님 곧 오세요. 기다리는 동안 나는 손이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나? 그가 들어왔다.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 씨, 맞죠? 취업 문의로 오신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피해 신고요. 그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신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줬다. 가짜 광고 스크린샷, 피해자 증언. 그는 눈을 피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 회사는 깨끗해요. 나는 소리쳤다. 깨끗. 내 인생을 망친 게 깨끗해요. 2년 실업, 가족의 조롱,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젊은이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 그의 말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 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상사, 나를 문제아로 치부하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 딸, 박서연 씨의 건강하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무슨, 나는 김 과장의 정보를 던졌다. 조산. 당신 스트레스 때문이죠? 사기꾼 아빠의 딸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가. 당장 나가. 나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더 파고들었다. 당신 돈 해외로 빠진 거 알아요. 세무서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 모아서 소송 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줄게. 얼마든지 돈. 그게 다냐? 나는 웃었다. 돈이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당신 때문에 몇 명이 자살했는지 알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 아냐?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터졌다. 나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 세대가 죽어가요. 취업 전쟁, 빚더미, 절망. 당신은 웃으며 돈 벌었죠? 보안 요원이 들어왔다. 나는 끌려나갔다. 로비에서 비를 맞으며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나는 김 과장에게 전화했다. 성공이야. 그는 동요했어. 그는 웃었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캠페인. 드림잡 싸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트위터와 인스타에 올린다. 나는 첫 포스트를 썼다. 나는 속았고 망가졌지만 이제 싸운다. 반응이 폭발했다. 수십 명의 리트윗, 댓글. 나도 피해자야. 함께하자. 우리의 목소리가 모였다. 하지만 박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내 핸드폰에 협박 전화가 왔다. 그만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목소리는 익명이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만약 가족에게까지?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 때문에, 아니, 이제 그만. 나는 보호 앱을 깔고 경찰에 신고했다. 캠페인이 퍼지자 미디어가 달라붙었다. JTBC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나는 망설였다. 얼굴을 드러내면? 하지만 김 과장이 말했다. 이게 복수야. 빛 아래서 스튜디오에 앉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믿었어요. 미래를. 그런데 빈 사무실만 있었어요. 앵커의 눈이 흔들렸다. 방송 후 피해자가 100명으로 늘었다. 드림잡의 주가가 폭락했다. 박민주는 성명을 냈다. 오해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그의 패닉을. 김 과장이 내부 메일을 빼냈다. CEO 지시, 증거 파기, 우리는 그걸 유출했다. 인터넷이 들끓었다. 나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속에 빈자리가 있었다. 복수라 해도 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밤에 꿈을 꿨다. 빈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서 있다. 왜 실패했어? 나는 울며 깨었다. 엄마와의 대화가 변했다. 뉴스 봤어. 내가. 대단해.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스쳤다.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가족의 족쇄가 풀리는 기분. 하지만 박민준의 반격이 왔다. 소문이 돌았다. 그 피해자, 돈 받고 한 짓이야의 내 직장, 카페에서 잘렸다. 문제 일으키는 애 필요 없어. 또다시 버림받음. 분노가 되살아났다. 나는 홀로 싸웠다. 김 과장과 만나 계획을 짰다. 최종 타격. 그의 약점 박서연, 그의 딸, 우리는 병원 기록을 입수했다. 조산원인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공개 서한. 박민준 씨, 당신 딸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건가요? 사기꾼으로 남을 건가요? 그 서한이 바이럴됐다. 그의 아내가 댓글을 달았다. 이혼할게요. 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다시 갔다. 이번엔 혼자.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왔나. 그 새끼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말했다. 끝났어요. 당신 인생이 그는 웃었다. 인생. 이게 다 돈이야. 돈만 있으면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공허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족. 존엄.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 그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가난한 집안, 성공의 압박, 사기의 늪. 하지만 그게 핑계일 뿐. 나는 말했다. 당신 때문에 몇 명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처럼. 그는 울었다. 돈 줄게. 다 갚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나가며 나는 느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쓰다. 그의 눈물이 내 상처를 적시지 못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피해자 200명, 집단 소송. 변호사는 말했다. 승소 확률 80%. 하지만 과정은 지옥이었다. 증언대에 서서 나는 모든 걸 토해냈다. 빈 사무실의 공포, 가족의 비난, 밤마다의 불면. 청중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런 애가 왜? 한국의 취업 문화, 실패자를 비웃는 그 시선.
나는 울며 말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주는 증인석에서 변명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 밑이 검었다. 아내의 이혼 소송, 딸의 양육권 분쟁. 그의 제국이 무너졌다. 뉴스에서 그는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후회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 집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했다. 하지만 내 안은 달라졌다. 나는 취업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가짜를 가려내는 눈이 생겼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잃었지만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 글쓰기, 취업 컨설팅. 아이러니했다. 내가 피해자에서 전문가가 됐다. 포럼에서 상담했다. 포기하지 마이싸워 그들의 감사 인사가 위로가 됐다. 김 과장과 만났다. 그는 그만뒀다. 새 출발이야.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그의 눈에 그림자가 있었다. 아내의 빈자리. 복수는 모두를 아프게 했다. 나는 물었다. 후회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적어도 목소리를 냈으니까.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박민준에게서. 미안합니다. 모든 걸 갚겠습니다. 동봉된 수표. 나는 찢었다. 돈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왜 왔나? 나는 말했다. 당신 딸 봤어요. 병원에서. 예쁘네요.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 좋은 아빠가 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 주세요. 하지만 다시는. 그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복수의 끝이 아닌 용서의 시작. 아니, 그냥 놓아줌.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 승소 판결이 나왔다. 드림자 폐산, 박민준 10년 징역. 피해 보상금 지급. 뉴스에서 나는 영웅처럼 나왔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승리라 해도 이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북의 작은 원룸. 엄마는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제 혼자 할게요. 그녀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나는 단호했다. 새로운 삶. 나는 취업 코칭 앱을 만들었다. 진짜 미래. 가짜를 걸러내는 AI 기반. 투자자들이 모였다. 좋은 아이디어야 성공의 냄새. 하지만 밤에 여전한 악몽. 빈 사무실, 박민준의 웃음.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풀어요. 이 상담사는 말했다. 쓰세요. 책으로 나는 썼다. 이 이야기를. 내 고백. 김 과장은 캐나다로 이민 갔다. 마지막 연락, 고마워. 새 인생,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의 복수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나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친구 모임에서 옛 동창이 물었다. 취업 성공했어. 나는 웃었다. 그래.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은 모른다. 내 싸움을. 박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교도소에서 자서전 썼다. 사기의 끝. 후회담.
나는 잊지 않았다. 그의 후회가 내 치유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병원을 찾았다. 조산 피해자 모임. 박서연 같은 아이들의 엄마들. 당신 덕에 그들의 눈물이 나를 적셨다. 복수의 파급. 나는 그곳에서 봉사했다. 작은 보상. 어느 가을날 나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과거의 내가 보였다. 두려워하는 28살.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해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앱이 출시됐다. 진짜 미래. 다운로드 10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말했다. 취업은 전쟁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젊은이들의 메시지 고마워요. 진짜 회사 찾았어요. 그들의 희망이 내 상처를 메웠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 외로움. 밤에 혼자 나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됐나? 왜 나만? 엄마가 찾아왔다. 자랑스러워 그녀의 포옹.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 아버지는 편지로 미안했다. 가족의 화해. 하지만 늦은 게 아쉽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박민준의 출소 소식. 5년 만에 감형. 그는 인터뷰에서 울었다. 딸을 위해 살겠어요. 그의 변화. 모르겠지만 나는 축하했다. 익명으로 꽃다발을 보냈다. 복수의 끝, 이제 용서.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나는 썼다. 마지막 장 이 인생은 사라진 회사가 아니야. 새로 세울 수 있어? 약 450자 조정 필요. 하지만 막린. 제주에서 돌아온 나는 더 강해졌다. 앱은 성장했다. 파트너십, 투자. 나는 CEO가 됐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 직원들의 시선, 책임. 과거에 내가 속삭였다. 사기꾼 되지 마. 나는 맹세했다. 투명하게. 김 과장과 재회. 캐나다에서 돌아온 그는 웃었다. 잘 지내. 우리는 추억을 나눴다. 우리의 승리. 그는 말했다. 너 덕에 살았어. 감동. 우리의 유대. 박민준의 딸 서연이가 5살 됐다. 소셜에서 봤다. 행복한 사진. 그의 변화가 진짜라면 좋다. 나는 댓글 달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새로운 위기. 경쟁 앱의 표절. 나는 싸웠다. 법정에서 과거처럼. 승리. 이번엔 더 단단했다. 성공의 정점. 테덱스 강연. 실패에서 일어나라. 청중의 박수. 하지만 무대 뒤 떨림. 나는 여전한 나. 가족 모임. 엄마의 미소, 아버지의 이야기. 치유. 박민준과 우연히 만남. 카페에서. 그는 말했다. 고마워. 당신 덕에 변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잘 살아요. 인생의 균형. 사랑. 아직. 하지만 가능성. 이제 나는 평화롭다. 앱은 수백만 사용자. 나는 자선 활동. 피해자 돕기. 하지만 가끔 빈 사무실 꿈 깨고 나면 미소. 그 꿈이 나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묻는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 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야.